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보니까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네. 난방기, 온열기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화재 위험도 높은데 네. 오늘 집중적으로 화재 얘기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8년 전쯤 되나요?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 센터에서 29명이 숨지는 큰 불이 났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필로티 건물 천장에서 화염이 뚝뚝 떨어집니다. 세워둔 차량 15대가 불에 타면서 시커먼 연기가 건물 밖으로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채 2분도 되지 않아 거센 화염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오릅니다. 29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친 평일 오후의 참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유난히 붐볐을 스포츠 센터엔 인적이 끊겼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됐던 1층 주차장. 불에 타고 남은 앙상한 차체들이 즐비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 외장재는 모두 사라졌고 시커멓게 그을린 콘크리트가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깨진 유리 사이로 20명이 숨진 채 발견된 목욕탕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애태웠을 아비 귀환의 순간은 뒤로하고 가지런히 놓인 목욕 의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3층 남성 사우나와 4, 5, 6층 헬스장 내부도 비교적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꼭대기층 레스토랑은 앙상한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29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친 참사의 현장은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최규석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보시는 것처럼요. 네. 그리고 대낮에 어떻게 상가 주택가가 이게 저런 큰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는지 아직도 이제 믿기지 않는데 네. 사건 개요부터 한번 화재 개요 설명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어제면 12월 21일 만 8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충북 제천에 이게 스포츠 센터거든요. 스포츠 센터인데 9층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헬스장도 있고 여성 사우나, 남성 사우나, 뭐 골프 연습장, 뭐 식당, 정말 스포츠 센터죠. 근데 1층이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돼서 이제 사망자가 29명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장재들 있죠. 불이 잘 타요. 네. 가연성. 근데 가연성 중에서도 가연 확산성 재료들, 또 외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이 순식간에 이렇게 타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요. 건물의 구조의 특징이 보면은 1층이 필로티 구조 네. 아닙니까? 네. 전에도 저희가 이제 몇 번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필로티 구조 여기가 왜 화재에 취약한 거죠? 필로티 구조라고 하면은 지금 4개 기둥만 있고 사방이 다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이 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아궁이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불이 잘 타요. 왜냐하면 네. 공기가 사방에서 들어오잖아요. 네. 또 공기가 사방에서 들어옴과 동시에 불이 사방으로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연 확산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필로티 구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어떤 내부나 이런 것들이 또 불길의 통로가 돼 버려요. 1층에 불이 나니까는 또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엘리베이터도 뻥 뚫려 있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연기가 들어가고 또 계단에서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예. 2층에서 20명 사망하고요. 또 위에서 뭐 2명, 6명 해서 총 29명이 정말 순식간에 이런 사고가 나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지금 그림 보면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 사우나 2층에서 20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3층이 아마 남자 사우나가 네네. 3층이었던 거죠. 남자 사우나는 또 피해가 없고요. 네. 그 위로 올라가면은 요가 다이어트 6층에서 2명 숨지고 7층에서 이렇게 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네네. 자, 보면은 네. 먼저 네. 소방 당국이 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좀 더 배워야 되고요. 또 진화해야 그렇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네네. 유리창 깨지고 했었는데
초기의 진화에 문제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초기 진화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추측을 해요. 추정해요. 저도 좀 초기 진화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층에 20명이었잖아요. 네. 거기가 여자 사우나예요. 근데 여자 사우나인데 지금 여기서 53분에 신고가 들어가요. 불이 나서 53, 4분에 신고가 들어가죠. 3시 53, 4분에. 그러면 4시에 소방차가 도착을 해요. 그럼 2층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을 때가 2층에 진입했을 때가 40분 지난 4시 40분이에요. 그럼 40분간 소방대원들은 2층의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2층의 유리창을 깨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지금 거기서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소방서장의 지령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2층 같은데 밀폐 공간에 불이 나잖아요. 그럼 연기에 의해서 가열 물질들이 불을 타질 않아요.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즉 산소가 없으니까. 가열은 되죠. 연기에 의해서. 근데 어느 순간 공기가 들어오면 산소가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타버려요. 가열탄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 플래시 오버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시에 확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또 뭐 LPG 통, 큰 통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예측을 했었으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유리창을 깰 수도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40분 동안을 하지 않으니까 안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갈 수가 40분이면은 사실 굉장히 그렇죠. 막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성 사우나에서 왜 나갈 수가 없냐면 또 문도 고장 나가지고 자동문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이것도 고장 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비상구 나가는 비상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비상구 계단에 문도 잠겨 있을 뿐더러 그 입구에 목욕하는 그 가방들 있잖아요. 네. 이걸로는 또 선반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활용을 못 할 수 있어요. 결국 감옥된 이런 상황이 돼서 그 초기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신고가 나서 소방대가 도착한 거는 7분. 굉장히 네. 빨리 도착했어요. 굉장히 빨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소방 사다리 투입이 어려워갖고 민간 사다리를 투입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사다리가 있긴 있었는데 또 겨울이었잖아요. 이 겨울에서 얼어가지고 또 동파돼가지고 작동을 못해요. 소방 사다리가 작동이 안 예. 됐다. 근데 왜 민간 사다리가 투입됐냐면 뭐 일부러 민간 사다리 투입한 게 아니라 외벽에 청소 업체가 지나가요. 사다리 차가. 네. 그래서 그 사다리 차가 이렇게 구조 활동해서 뭐 8층 뭐 베란다에 있는 뭐 몇 명을 구조하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다리 차가 있었지만은 뭐 활용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죠. 아까 이제 다시 한 번만 제가 이제 정확히 좀 네. 짚어봐야 될 게 네, 2층 여성 사우나 네. 20명 이제 숨진 거. 네, 밑에서 필로티에서 불이 나갖고 바로 그렇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필로티 1층에서 이제 4개 기둥만 있고 뻥 뚫려 있잖아요. 어떤 상상이 되죠? 그럼 불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이제 취약점이 어디냐면 1층의 필로티의 천장이에요. 왜 천장이냐면 2층 집은 굉장히 난방이 어려워요. 밑에가 찬 공기가 들어가니까. 네. 겨울에도 블랙 아이스가 될 수 있는 데가 교량 2잖아요. 교량 2가 왜 교량이냐면 교량 밑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얼음이 빨리 온다는 얘기죠. 1층이 사방에 뻥 뚫려 있으니까 찬 공기가 지나가니까 굉장히 추워요. 난방 효과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난방 재료 단열재를 넣거든요. 근데 이 단열재가 가연 확산성이에요. 그리고 또 이 건물은 목욕탕이나 사우나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단열재를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내벽하고 외벽에 단열재를 말 그대로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이걸 전부 다 둘러 쌓아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니까 바로 2층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2층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출입문은 어땠어요? 출입문이 고장났다는 얘기죠. 고장났고. 예. 아니 그 출입문이 고장이 났으면은 자동이 안 된다면요. 네. 수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슬라이딩이잖아요. 요즘 그 버튼 누르면 딱 열리고 그러죠.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문이 고장 나버리면 안 열려버리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라이딩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열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면은 연 반대쪽, 하여튼 위쪽에 버튼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오프를 딱 시킵니다. 오프를 시키면은 전기가 끊어지면서 손바닥으로 눌러서 밀면 좀 쉽게 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고장 나서 안 됐었고요. 아, 이제 열지를 못하죠. 특히 여성분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또 깨야 되겠죠. 깰 때도 이제 망치로 이제 힘을 가하면 깨는데 깨는 위치도 망치로 타격할 때도 가운데를 타격하면 제일 힘이 들어요. 모서리, 사각 모서리 있죠. 차 안에서 유리창을 깰 때도 모서리 되다. 그래서 뭐 망치가 없을 수 있죠. 없으면 소화기 같은 거 있죠. 소화기 그 모서리로 유리창의 사각 모서리를 타격을 하면 쉽게 이제 파손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목욕탕이고 거기서 뭐 긴급한 상황에서 소화기 찾기도 그럴 그렇죠. 거고요. 망치 찾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이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네. 만들어 놓는 탈출구가 비상 계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화재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저희가 뉴스 영상 모아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높이 2m가량 선반에 목욕용품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남긴 손자국과 바깥에서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이 보입니다. 2층 여성 목욕탕의 비상구입니다. 비상문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어 뭐 다른 길을 비상문에 안 써놔 그것도 없었어. 난 몇 년을 있어도 난 그거 비상문에 있는지도 몰랐어. 선반 위에 목욕용품들이 멀쩡합니다. 불길이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불은 필로티 구조의 1층 주 7인문 부근에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독가스와 불길은 탈출로인 계단과 승강기를 따라 10여 분 만에 건물 옥상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비상구 출구는 불길이 가장 늦게 번진 건물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바로 2층인 남성 목욕탕에선 이발구역 비상구를 통해 전원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같은 구조인 2층 여성 목욕탕에선 비상구가 막혀 있어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한 보름 전인가 그때 또 소방서에서 점검을 아주 꼼꼼히 하고 갔었어요. 유족들은 평소 소방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구조대원들이 처음부터 비상구 쪽으로 진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뉴스 영상에서 네. 인터뷰한 네. 사람 얘기는 뭐냐면 한 보름 전에 소방 점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 얘기에 네. 따르면 그러면 소방 점검할 때 비상계단 확인 안 합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곳이 비상계단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다중이용업소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제 아파트에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비상계단 있잖아요. 비상계단 안으로만 들어가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불이 났을 때. 근데 비상계단에 문을 열어놓고 비상계단에 연기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비상계단이 이제 감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했어요. 비상계단의 점검을. 그러는데 이 모양이니 지금 서류상으로 점검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20, 30년 전에는 소방 점검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서류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싶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점검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점검을 했냐는 얘기죠. 그래서 점검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 어떻게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네. 다중이용 시설 비상 점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그 전에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그 화재 안전 점검도 있었는데, 소방 점검요? 예, 소방 점검이 있었는데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다중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화재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점검을 이렇게 하고 다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고 뭐 소화기 있지 또 뭐 비상 방송 장치, 비상 전원 장치 다 있었는데도 네. 지금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몇 회라든지 네. 점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매뉴얼로 있죠. 당연히 있죠. 어. 뭐 1년에 1회 이상 뭐 소화기 점검 어디 비상 전원 위치, 소화 방제 시설, 뭐 비상구 위치, 특히 다중이용 시설은 보통 낮잖아요. 네. 보통 5층 이하니까 뭐 비상구나 비상 통로 다 돼 있는데 지금 되지 않아요. 아까 지금 화면에서 네. 나왔었잖아요. 지금 비상구에 문이 닫혀 있고 거기에 선반에 어떤 물건들이 개인 그 사물들이 전부 적혀 있으니까
그 목욕탕을 그 사우나를 이용한 사람들이 여기가 정말 비상구인지 창구인지 이해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저기 그림 나오잖아요. 저기가 지금 비상구 문이거든요. 아, 근데 비상구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통로에 저런 개인 사물들이 적치하고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저기가 비상구 문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원래 비상구에 저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네. 점검할 때 저걸 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이상을 점검하도록 했고 얼마 전에 점검했는데도 저런 상황이니 이때 당시에 어떤 관리들이 돼 있는지가 너무 안타깝죠. 자, 그 보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네. 궁금한 게 옥상으로 대피하려던 5명이 이제 숨졌어요. 네. 이분들 보니까 비상 계단이 옥상까지 연결이 안 된 게 아까 같이 이제 물건들을 적재해 놓고 이것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비상 계단의 마지막 종착역이 옥상이거나 지상이잖아요. 네. 그래야 대피가 되잖아요. 네. 지상으로는 대피를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1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그럼 옥상으로 갔는데 이 건물주가 불법 증축을 했어요. 지금 이제 그래픽을 보면요. 이제 연합뉴스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낸 거를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건데 발화 지점이 있어요. 제일 네, 밑에요. 그렇죠. 저게 차량 1층 15대. 필로티 구조 주차장입니다. 네, 필로티.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2층 20명. 2층 여성 사우나에서 20명이 숨졌고 네. 이제 또 올라와서 6층에서 2명 네. 숨지고 또 7층에서 4명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비상 계단 저 계단을 통해서 또 2명이 숨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층에서 이제 또 1명이 숨지고 그렇죠. 근데 8층에 보면은 증축이라 돼 있죠. 음. 저게 불법 증축입니다. 아 그래요? 음식점 증축. 예. 오. 저게 지금 하살표가 돼 있잖아요. 예. 저게 지금 비상 계단으로 연결돼서 옥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불법 증축을 했기 때문에 비상 계단이 가다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비상 계단 앞에서 지금 아까 5명 이게 이제 뭐 3명, 5명 뭐 이렇게 뭐 사망했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건물 말고 다른 소방 시설은 어땠습니까 이제? 이걸 계기로 아마 점검도 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지금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법률도 강화를 하고 시설도 강화를 하고 특히 비상구 또 어떤 안전관리자 어떤 교육 모든 것들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화재는 이제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또 보면요 그 대피하던 분들이 유독가스 있지 않습니까? 네. 검은 유독가스. 네. 이게 이제 아마 계단 쪽으로 밑에서부터 이제 네. 올라오고 막 그런 건데 이거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거든요. 아까 가연성 재질을 하겠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연성은 단열재를 많이 쓰거든요. 특히 목욕탕이나 특히 이제 뭐 조그마한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목욕탕은 연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겨울에. 예. 또 조그마한 의원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그 가운만 있기 때문에 춥잖아요. 따뜻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싸고 좋은 단열재가 스티로폼이에요. 근데 스티로폼을 지금 천장하고 벽에 다 쌓는데 네. 이게 타잖아요. 그러면 연기만 나는 게 아니라 유독가스가 많이 납니다. 아, 유독가스가 지금 스티로폼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 바로 저거네요. 그렇죠. 근데 유독가스가 일산화탄소거든요. 그럼 일산화탄소는 정말 우리가 연기에 숨만 안 쉬어도 지금 우리가 질식하고 있는데 저게 유독가스까지 플러스 나와버리니까 질식이 아니라 그냥 바로 뭐 사망, 질식 이후에 바로 뭐 사망하는 이런 케이스가 매우 짧은 시간에도 그렇죠. 숨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저겁니다. 그래서 뭐 10초 이내 우리가 지금 10초는 숨을 안 쉬어서 참을 수 있지만은 10초에 유독가스를 마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저런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이제 재난 이후에 네. 우리 사회가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천 화재 이후에 뭐 제도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많이 달라졌죠. 지금도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계속 단련해서 개선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불법 증축했죠. 사업체 불법 증축이거든요. 제도상으로 당연히 점검하면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관리자들이 잡아내지 못하고 또 여기 건물주는 불법 증축해버리고
그래서 제도는 계속 개선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효과는 그렇게 미미합니다. 그 전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키지 않으면 예. 무용지물 없는 것만 또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제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저런 화재를 내가 당하면 네, 어떻게 대피해야 되냐.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대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층 밑에 층에서 불이 났느냐 위층에서 불이 났느냐에 따라서 대피 장소가 달라져야 되겠죠. 특히 1층 필로티 구조에서 불이 났다 하면 1층으로 대피를 못 하죠. 그렇잖아요. 이때 이제 불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옥상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옥상으로 가려고 딱 문을 여니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고 안에 실내에서 그래야만 밀폐되어 있는 공간, 뭐 화장실이든지 이런 데는 연기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불이 들어오면은 그 다른 층에서 불이 났으면은 불에 의해서 사망이 되는 게 아니고 80% 이상이 90% 이상 거의 저는 대부분이 어디서 사망되냐면요. 연기의 질식이거든요. 연기요. 예. 예를 들어서 3층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4, 5층, 뭐 3, 4층에는 불이 잘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이 탈 수가 공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연기가 없는 곳에 밀폐된 곳에 대피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네. 상황에 따라서 볼 수도 있죠. 화장실을 활용해서 또 생존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왕강기도 할 수 있는데 왕강기 타고 내려가면 또 1층에 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가장 그 중요한 어떤 골든 타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골든 액션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네. 여기에 따라 순간에 이제 좌우가 되는 것이죠. 뭐 지금 크리스마스 이제 네. 오늘이 이제 전전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텔을 가게 돼요. 네네. 그 영화 기억나세요? 타워링이라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렇죠. 어떤 화재로 호텔에 인해서. 아주 높은 호텔에 네. 이제 불이 나갖고 사람들이 정말 숨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건데 이게 53년 전 크리스마스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뉴스 영상, 대한 뉴스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아침에 발화해서 18시간 만에 진화된 이 불은 2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참혹한 화재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호텔 주변에 몰려들어 인명구조를 애타게 바랐으나 불길은 너무도 거세였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은 솟아오른 불길을 피하기 못해 그대로 뛰어내리다 숨진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끔찍스런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부주의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지상 21층이나 되는 높은 건물에 대해 방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한 건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불행한 화재가 일어나기 이전에 잘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더 크게 보면은 나라의 일에도 비교됩니다. 적의 침공을 받아 우리의 도시가 불타기 이전에 미리 대비하고 굳건한 국방태세를 갖춘다는 것, 이것은 언제나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사망자만 191명, 네. 191명이고 40여 명 정도가 화면에도 잠깐 보였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불길 때문에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또 숨진 참 안타까운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또 말씀도 하셨고 53년 전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거든요. 근데 9시에 뭐 30 몇 분 정도 돼요. 네. 아침이죠. 이때 불이 났는데 여기서도 어디에서 불이 났냐면 1층에서 불이 났어요. 2층이었어요. 1층. 아하. 뭐 1층 뭐 커피숍인가 뭐 식당인가에서 불이 나서 계속 올라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났잖아요.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건물 크기만 좀 다르지. 뭐 좀 전에 충북 제천하고요. 네, 똑같습니다. 1층에서 불이 났는데 2, 3층에 제천에서는 대피를 못했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21층 건물에서 1층에서 불이 났는데 대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피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191명이 사망했고요. 제천 사우나에서는 지금 필로티 구조 어떤 전기 천장에서 지금 화재가 났었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프로판 가스였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LPG 가스통에서 이제 불이 났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이제 LPG 프로판 가스 하면은 활용을 하고 있지만 어떤 위험도를 많이 몰라서 이렇게 부실하게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191명이 숨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이 호텔에 있었던 전체 인원이 300명 정도래요. 그렇습니다. 300명 중에 거의 200명 가까이가 숨졌다면 숨진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결국 1층에서 불이 나버리니까는 대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그 구조 사다리 있잖아요. 네. 구조 사다리가 여기도 투입이 됐는데 7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위층에 있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연 성분지 똑같았어요. 여기는 더 심했죠. 제천 사우나보다도 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더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떤 감옥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아까도 옥상에는 불법 증축으로 못 갔었잖아요. 네. 여기도 옥상으로 탈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있었는데 옥상의 마지막 출구 이게 잠겨 있었어요. 아,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갔어요. 그래서 출구 앞에서 사망한 사람만 있었죠. 그래서 53년 전 사고, 그 이후 45년 사고, 그 유사한 사고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당시 네. 대형각 호텔이라는 게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첨단 호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첨단 호텔이고 굉장히 저기 가시는 분들도 다 뭐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뭐 그렇죠. 여유가 돈도 있는 있고 분들이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갔을 텐데 소방 시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호텔이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21층이에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입니다. 두 번째요? 네. 첫 번째는 첫 어디? 번째가 지금 그 청계천에 있는 여기 31빌딩. 아, 31층. 31빌딩이 첫 번째고 예. 대형각이 두 번째. 두 번째 21층. 그만큼 큰 건물이었거든요. 63빌딩도 이후에 지금 건축이 됐거든요. 그렇게 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죠. 아, 그래요. 뭐 스프링클러도 아예 없었어요. 그때는 스프링클러 용어 자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건물만 지은 상태. 지금 여기 1971년도에 건물이 지금 불이 났잖아요. 근데 68년도인가 지금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71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00~300불이었습니다. 지금 77년도가 1,000달러였거든요. 근데 한 300달러. 정말 우리가 가난한 상태였죠. 그래서 안전이란 이 용어도 이 건물에 너무 생소한.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네요. 71년 전, 53년 전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30초 안전 챌린지 해보겠습니다. 제천 스포츠 센터 그리고 좀 전에 본 대형각 호텔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설 관리자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중이용 시설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면 시설 관리자가 있겠죠. 관리자는 이용객들에게 빠르게 알려야 되고요. 비상방송이라든지 비상벨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용객들은 지금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대피를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으로 갈 것인지 옥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실내에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의 골든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